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을 맞아 도내 14개 시군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각 지역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여수 정부고 사거리와 순천 연양동 국민은행 앞,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 등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인 오는 10일쯤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촛불 집회에 참여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고흥지역 어민들은 물김을 걷어올리는데 하루가 빠듯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어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도하면의 김 위판장. 배 한가득 실려온 갓 채취한 물김이 위판을 기다립니다. 79,100원 25번. 하지만 기다리는 어민들의 속내는 그리 편치 않습니다. 생산량이 크게 줄어 하루 평균 180포대 위판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 조류로 인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거의 지금 200어가 중 거의 한 80에서 90%는 철거를 했고 자연산 채물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김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흥 물김의 올해 작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도와 해남 등 풍작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다르게 손실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소득 감소까지 예상돼 손익을 떠나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게다가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바다 환경 변화에 어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흥군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작황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관계기관하고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재대책을 투입해가지고 채묘비를 좀 지원했고요. 재비를 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애써 가꾼 한해 농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어민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고흥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자연의 역습에 대비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주요 생산 제품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ABS 등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내 270여 개 입주업체의 지난해 총 생산액은 66조 1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액은 33조 원, 약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195만 명을 기록하면서 제주와 부산 등 대도시는 호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치 실적이 저조했던 여수항은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15만 톤급 저반 능력을 갖춘 여수 크루즈 부두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은 4,500여 명. 우리나라 전체 크루즈 관광객 195만 명의 0.2%에 불과합니다. 쇼핑 관광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 행사 하러 가면 여수 가면 쇼핑할 때가 있는데 이것부터 부러워요. 일본이 이 쇼핑에 대해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 입항이 확정된 크루즈는 단 2척. 관광객 수는 지난해의 20% 수준인 900명에 불과합니다. 지자체가 추가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드 배치 추진에 반발한 중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금지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사후 면세점. 현재까지 여수 구도심 상가 60여 곳이 면세 매장으로 지정받아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사후 면세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하나 발간을 생각합니다. 명동처럼 이런 거리가 있으니 와서 충분히 쇼핑할 수 있다는 걸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행사의 경영 사정으로 지난달 예정됐던 크루즈 출항이 무산되는 등 연초부터 악재를 맞은 여수 크루즈 관광. 충분한 인프라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봉화산 둘레길이 전국의 도시숲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 30개 도시숲을 대상으로 방문객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화산 둘레길이 9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봉화산 둘레길은 기대 대비 만족도와 체감 만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도권의 부곡동 생활환경숲과 충청권의 파남 근린공원이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곳곳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주택가의 빈 땅에도 소규모 주차장이 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가 양쪽에 주차된 얌체 차량들로 막히기 일쑤입니다. 좁은 골목길까지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동네에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할 때는 너무나 양방에서 막혀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포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추진됩니다. 올 하반기에 5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완공됩니다. 목포 버스터미널 옆에도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시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목포 도심 5곳에 공용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변 환경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2018년까지 계속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빈 땅에 소규모 동네 주차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1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공안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 사용을 승낙받아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소규모 동네 주차장은 52개소로 주차면 수는 1000여 면에 달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동네 주차장 3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네 주차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계약 심사로 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발주한 사업 390여 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통해 29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 심사팀 운영 외에도 1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가 심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곳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완화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동구 동명 1구역.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각종 건축 행위가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 행위 모든 일체 행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부 수리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폐가가 되고 노후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이번 달부터 쉬워졌습니다. 전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광주시 조례가 개정돼 토지 소유주나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10수년 동안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거 환경이 낙후된 20여 곳에서 구역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심한 곳도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사업자 선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갈등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해제될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지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도시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 광영동이 법무부가 주최한 법사랑타운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광영동 지역이 법사랑타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사랑타운은 동지역을 법질서 실천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앞으로 광영동에 방범용 CCTV와 LED 가로등 설치를 확대하고 법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영유아에게 그림책을 선물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북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말입니다. 낮 동안에는 맑고 포근하겠지만 지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요. 양주와 백령도에서는 집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상태는 양호한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시 탁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짝 다가온 봄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1도, 대구 1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절기 경칩인 내일은 하늘이 차츰 흐려지면서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0.1도, 전주 0.8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3,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11도, 광주와 울산 14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강원도에 눈이 조금 쌓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